네, 종목 하이킥. 오늘은 트렌드로 보는 종목, 젠포트 문호준 이사 스튜디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트렌드로 보는 종목, 어떤 트렌드 오늘은 살펴볼까요? 제가 직접 방송 출연은 오랜만입니다. 꽤 장기간 동안 전화 통화로 하다가 사실 오늘이 또 이 시간 마지막이라 직접 출연했는데, 사실 제가 방송 출연 뭐 전화든 오프라인이든 최대한 다른 분들이 많이 이야기할 만한 주제는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메타버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네.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초월적이라는 의미의 메타와 또 유니버스라는 의미의 우주가 결합된 합성어죠. 사실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몇 개월 전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고, 또 최근에 일본 게임 유행을 했었던 그 동물의 숲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게임 안에서 혹은 그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 모이는 것 자체가 메타버스인데, 최근에 그런 그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확장과 또 NFT라는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로 인해서 메타버스라는 시장이 빠르게 뜨고, 또 미국의 로블록스라는 기업이 상장을 잘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증시에서도 관심도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메타버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특수효과, 시각적인 특수효과 그 기술 중에 특히 이제 가상현실하고 실제 그 리얼하고 AR이라든지 뭐 그런 데 맞습니다. 이런 걸 이제 합쳐서 이렇게 구현하는 그런 기술인 거죠? 네, 사실 근데 꼭 그런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가상 세계, 사실 게임도 가상 세계거든요. 거기서 2D에서도 만나는 것 자체가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좀 더 현실감 있는 메타버스가 나오고, 또 이 플랫폼이라는 건 누군가 돈을 벌어야 확장성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 OTT의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콘텐츠 기업들이 일반 방송사에 납품하는 것보다 OTT에 납품하면서 더 큰 수익을 얻으면서 시장이 확장된 것처럼,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일반 개인들이 거기서 만든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바로 또 NFT라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이 메타버스 뭐 이렇게 주식들이 좀 쭉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흐름이 어떤지 좀 살펴주시죠. 네, 미국의 로블록스가 있었으면 우리나라에는 최근에 자이언트 스텝이 상장하면서 기대도 못했던 따상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위지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20% 가까이 올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외에도 덱스터 같은 종목들이 또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사실 이 기업들은 메타버스가 아니어도 기존의 이런 특수효과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서 원래도 관심도가 높고, 또 위직 스튜디오는 작년에도 실적이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메타버스 테마까지 엮이면서 보다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이 한 6년 전인가요? 오큘러스 1을 출시했었죠. 그 VR 안경 기계. 네. 근데 사실 이 VR이라는 게 참 재밌게도 기존 IT 업계에서는 보통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VR은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를 못 따라가는, 즉 소프트웨어는 뭐 이 VR이라 뭐 특수효과 그래픽이 좋은데 안경은 한 3분 끼고 있으면 어지러운 그런 시장이었는데, 오큘러스 2가 나오면서 그 판도가 많이 뒤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메타버스라는 걸 단순히 뭐 애들 장난같이 엮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시장이고, 기술의 발전, 하드웨어나 아니면 NFT 같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시작하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아주 오래전입니다만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서 뭐 네네. 이렇게 흔들리는 의자만 해도 네네네. 되게 신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상한 거 뿌려주면 괜히 뜨겁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참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빠르고 놀랍고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문희사 탑픽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위직을 좀 가지고 나올까 했는데 아침만 해도 너무 많이 올라서 덱스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위직이 작년에 실적도 훨씬 좋았습니다. 물론 덱스터도 영업이익은 굉장히 적은 수준이지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해서 나쁘진 않은 종목이고요. 특히나 덱스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뭐 이런 특수효과 관련된 우리나라 VFX 1등 기업이고, 또 승리호 제작에 특수기술 쪽 70%나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력도 인정을 받고, 지금은 회사에서 나갔지만 이제 김용화 대표가 신과 함께 시리즈 1, 2를 또 대작을 터뜨리면서 관심도가 높아졌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래도 콘텐츠 쪽에 이런 기술력이 있었고,
또 한일령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중국 헝다그룹과 43억 원 규모 계약도 체결하는 등 한일령도 뚫어버리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CJENM이 지속적으로 지분을 매입하는 등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등 이 콘텐츠 파워를 가진 기업들은 사실 M&A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도 약간 중소형주인 덱스터를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메타버스 이제 기술 관련한 얘기가 계속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심플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네. 이 메타버스 같은 이런 기술에 대한 이런 부분이 시장, 종목이라든가 업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얼마나 갈까요?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상당히 그래도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왔다고 봐야 될까요? 누구는 이게 인터넷의 시작과 비슷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한 거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것도 그 개인 동영상 플랫폼들이 이미 있었는데 유튜브라는 정말 모두가 참여 가능한 제대로 된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나서 지금 수년 동안 계속 커지잖아요. 메타버스도 이미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제 기술의 발달로 특히 NFT라는 기술로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최소 몇 년 이상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또 이 개별 종목에 이 반영이 되는 어떤 주가라는 부분은 또 이 어떤 기술의 또 이 발전이라는 거하고 그때그때 또 여러 변수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 네. 부분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매매 전략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덱스터 같은 경우는 현재 8천억이 좀 안 되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2천억이 좀 안 되는데 위지윅이나 자이언트 스텝은 거의 4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시총 대비 또 한 2배 정도 차이 나고 경쟁사랑.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정말 한 100%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1차적으로 한 11,500원 정도 목표 잡고 손절가는 6,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 하이킥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뵐 수 있겠죠. 네. 젠포트 문호준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